안녕하십니까.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제 대북 송금 800만 불, 그 중에서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불, 이재명 대표의 방북비용 300만 불, 총 800만 불에 대해서 수원지법 형사합의 11부 신준욱 판사께서 특가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강 거래법 위반으로 징역 9년 6개월의 중형이 내려졌습니다. 그 항소심이 내일 서울고법, 오늘 서울고법 형사 1부 오후 2시에 이제 열린다 하죠. 과연 어떻게 재판 결과가 나올 것인가 사뭇 궁금합니다. 자, 이것은 이재명 대표가 이 방북 비용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었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가 이재명 대표한테 보고를 했냐 안 했냐.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냐 모르고 있었냐. 이것이 관건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부지사가 하는 것을 부지사가 행하는 행동을 갖다가 지사 승인 없이 행해진다는 건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볼 그런 부분이 있죠.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의 항소심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한번 두고 보시게요. 상당히 불행한 쪽으로 나올 것을 스님은 예상을 해봅니다. 자, 오늘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성남시장 연임하고 경기도지사를 지내면서 개인 비리에 대한 사법리스크, 그것을 안고 지금 대망의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고자 대권에 도전을 할 수 있을 것이냐, 하게 되면 대권을 거머쥘 것이냐, 너무나 참 궁금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대권, 빼앗긴 권력에도 봄은 오는가? 글쎄요. 대한민국은 4계가 분명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다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겨울에서 봄을 뛰어넘어서 바로 여름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도 변수도 많고 꼼수도 많고 술수도 많고 폐문부재 폐문부재 또 재판 연기 여러가지. 그러나 순리에 부합하지 않으면, 순리에 역행을 하게 되면 반드시 뭐가 따릅니까? 재앙이 따른다. 이런 것은 그 진리 같아요. 스님은 그렇게 봅니다. 64년 12월 22일 프로필 신은 미시정도 진상관 용인격 325가 공의됐다고 말. 452 진상관 생제 태왕 용인격 용신은 물, 희신은 금, 토는 기신, 화는 구신, 목은 약신. 그래서 겨울에서 바로 여름으로 가지 않냐 그런 얘기입니다. 왜? 봄을 거치게 되면 나무의 운이거든, 약신의 운이거든. 그래서 스님은 4계가 분명한 대한민국에서 이재명의 봄은 바로 여름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있다. 빼앗긴 권력에도 봄은 오는가? 빼앗긴 들의 봄은 오는가? 과연 봄이 올 것이냐? 이재명 대표의 봄은 올 것이냐? 글쎄요. 자, 어려서 이 사주가 잘 보시게요. 어려서 상당히
가정 형편이 곤란해서 검정고시로 간 거 아니에요. 화가 들어왔습니다. 어려서 화가. 축도 들어오고요. 무토도 들어왔습니다. 여기가 이제 82학번이에요. 그럼 시험을 언제 받게? 81년도 받겠죠. 81년도가 신윤년입니다. 80년도가 경신년, 5.18. 신윤년. 이건 이제 82학번 임술년. 85년 때인가 다시 패스했죠. 85년 때면은 지금 2024년이니까 39년 전, 60에 39, 22세 때, 22세 때 인중간목에 다시 패스를 한 거예요. 자, 쭉 갔습니다. 잘 됐습니다. 금도 잘 됐고, 2006년도 항상 하는 얘기지만 병술년, 대운은 무토대운, 진중 무토대운의 병술년, 성남시장 낙선. 2008년도에 무토대운의 뭐예요? 무자년, 토토가 들어왔다. 이것도 안 됐어. 2010년도에 신금대운의 경인년에 금이 2개 잘 들어왔습니다. 성남시장이 당선이 됐습니다. 2014년도에 갑오년에 신금대운에 갑목 잘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연임이 됐고요. 2018년도만 지금 2024년이니까 6년 전입니다. 55세 때 12월이니까 그 전에 사중병화운에 무술년에 화토가 태왕이는데 도지사 당선이 됐어요. 남경표를 누르고 도지사가 당선이 됐다. 안 되는 운인데 그래서 결국 김만배, 권순일 대법관의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있어서 살아났다. 그러고 이제 사법 처리가 돼야 되는데 공교롭게도 생일을 지나고 나니까 그렇습니다. 2018년도 생일을 지나고 나니까 임수로 바뀌더란 얘기입니다. 수가 용신인데 임수로 바뀌었다. 이 운이 보세요. 자, 2019년도부터 보면 2019년도 기해년이요. 이게 해자축으로 가요. 해자축, 인묘, 진. 작년에까지, 작년 12월 22일까지 전부 수목으로 대운이 임수에 연운이 수목으로 흘러서 다 했잖아요. 대선만 졌지. 대선만 졌습니다. 대선 지고 나서 또 어떻게 했습니까? 개항을에 가서 또 송영길 전 대표의 텃밭에 가서 배지 달았죠. 국회의원 당선돼서 배지 달았죠. 그 다음에 당대표 됐죠. 그 다음에 또 어쩌습니까? 또 연임됐죠. 총선에 대승을 거뒀죠. 그러면 일단 승승장구 이제 정말로 대선으로 아주 그냥 탄탄대로 아주 길이 쫙 나서 이제는 됐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좀 통치자가 한번 돼볼 수 있겠구나. 원대한 꿈이 펼쳐졌을 것이고 또 펼쳐져야 맞다고 봐요. 이론상으로는. 그런데 11월 15일 날 공직선거법 위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물론 11월 25일 날 유증교사는 무죄가 나왔습니다만 좌파 성향의 김동연 판사의 선고, 좌파 판사의 선고로 인해서 무죄가 나왔다. 자, 이건 이제 항소심 어떻게 될 것인가?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1년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는데 과연 이 공직선거법은 100만 원만 나와도 피선거권 박탈 10년인가요?
하여튼 비선거권 박탈, 그 다음에 당대표 내려와야지, 국회의원직 또 내려놔야지, 선거 보전자금 434억 물어내야지. 골 때립니다. 아주 골 때리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과연 이것이 지금은 꿈입니다. 설마. 옛말에 그런 말 있죠.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말이 있죠. 글쎄요. 이재명 대표의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봄이 와야 되는데 혹시 여름으로 바로 가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에요. 스님 생각. 불안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진토에 2002년 갑진년에 을개물을 지나고 을개무에 또 연임이 됐잖아요. 수목이니까. 을개무 5418 72일간에 지금 8월 18일인가요? 8월 18일인가? 그래 됐잖아요. 그래 지금 진중 무토 들어왔습니다. 지금 이달이 병자예요. 이달이 병자고 여기 이제 지나면 1월 1일부터 정축이 또 시작이에요. 정축. 어렸을 때 고생했던 정축. 또 들어옵니다. 화토가. 아마 뭔 변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발버둥을 쳐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될라야 되는 거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애초에 물론 정치하신 분들이 한 번쯤은 최고 권력을 잡고 싶은 것이 꿈일 거예요. 꿈이 현실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 꿈을 향해서 너무나 많은 자기 자신을 불태운다. 다행히 꿈을 이루면은 천만 다행이건만 이루지 못하면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깊겠습니까? 그래서 정치하신 분들은 찬물과 뜨신 물을 왔다 갔다 해요. 당선이 되면 뜨신 물, 낙선이 되면 찬물. 그런 정치는 왜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취향이 다 그런 것 같고. 자, 그래서 이제 을목이 내년에 이제 어떻습니까? 1월 29일 날이 구정, 2월 3일 날이 입춘이에요. 입춘되면 을목 들어옵니다. 자, 이건 이제 입춘이 돼야 들어와요. 입춘, 전리부가 되니까 입춘이 돼야 을목이 들어옵니다. 천간에 든 을목은 그렇게 썩 좋지 못해요. 약하니까. 이 사주에서 목이 약하잖아요. 그리고 천간에 있는, 예를 들어서 토를 갖다 억제를 하는 게 아니라 지지에 있는 토를 갖다 억제를 하기 때문에 크게 강하다고 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운하 좋다고 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지금 이제 현재 11월 15일 날 선고가 내려진 1심 선고가 내려진 공직선거법 위반은 상당히 그 자체가 그 형이 무죄가 된다거나 뭐 벌금이 80만 원이 나온다 이런 사례는 없을 걸로 보여요. 스님이 생각할 때, 스님이 예상할 때는. 왜냐, 이거 별거 아니거든요. 아주 큰 운이 아닙니다. 그럼 현재 대운은 지금 작년에 생일을 지나고 나서 5화로 바뀌었어요. 진상관, 행상관, 사오미, 탐재, 개인, 진상관, 행상관, 위와 백단, 100가지 재앙이 찾아드는 그런 운이다. 그럼 내년에 또 1월달 봐봐. 무인, 기묘, 경직, 여기도 지금 2월 한 20일까지는 화토, 무토, 병화, 기토, 지금 양력 4월달, 4월 한 20일 넘고는 을개목까지 있는 여기서부터 이제 토, 화, 토에. 상반기에도 뭔가 이재명 대표 아슬아슬합니다. 상당히 힘들겠네요. 내년 하반기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하반기면 지금 사화가 을사년의 사화인데 사중 무토가 42일. 이거 안 좋습니다. 사중 경금은 또 경금은 42일은 또 살아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지나고 106일은 사중 병화요. 진상관 행상관. 그래서 여기에 지금 신미,
갑신, 을류, 병술, 정해, 여기하고 맞닥뜨려요. 이거 두 개 오면 불을 필요한 윤 대통령은 참 파워가 생기는 거고, 여기 지금 이재명 대표는 아이고 죽을 맛이지. 그래서 아마 이 사법 리스크가 여기 정도 가면, 늦어도 이 정도 가면은 이제 그 별의 순간이라기보다는 초승달이라고 그래요. 초생달. 창밖의 초생달. 연상 한번 해보세요. 달이 떴어. 창가로 뭐가 보이는데 달이 떴는데 초생달이요. 그 달을 보고 있는 심정 같은 거. 선생님 그걸 또 예상을 해봐요. 보통 또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불편한 곳에 가게 되면 창밖을 보고 달이 떴을 때 휘영청 밝은 달이 아니라 누가 먹다 남은 그 조각달, 그런 걸 연상을 해볼 때 이게 참 정치란 게 뭐이고 권력이란 게 뭐고 돈이란 게 뭔가, 인생이 무상하지 않냐. 그런 정치 무상도 무상이지만 인생 자체도 무상하지 않냐. 권력 자체도 무상하고 건불 10년 화무 11호, 마치 이와 같은 거. 글쎄요, 다 각자가 생각하는 어떤 그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이재명이 꿈꾸는 이 대권은 빼앗긴 권력에도 봄은 올 수 있을까? 스님은 겨울에서 바로 여름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반드시 봄을 거쳐야, 봄이라는 어떤 그런 봄 기운을 맛보고 가야 하는데, 이재명의 봄은 그렇게 찾아올 수 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곧 그 얘기는 대권에 출마를 할 수 있을까 하나 하고, 출마하면 당선이 될 것인가 하나입니다. 스님은 두 개다 겨울에서 바로 여름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지금 윤석열 대통령 그 비상겸 선포로 인해서 나라 안암파고로 상당히 참 소란스럽습니다. 결국은 국민들은 힘들어지고, 또 여야 할 것 없이 말은 민생을 챙기네 어쩌네 하지만 국민들의 피부에 닿는 것은 전혀 그런 거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고, 그러니까 헌재 판단도, 비상계엄에 대한 헌재 판단도 다른 거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국익을 위한, 사익은 국익을 위한 통치 행위였냐, 사익을 위한 내란이었냐,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스님은 국익을 위한 통치 행위가 아니냐, 그렇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앞으로 이제 결과가 상당히 주목이 되는데 한번 기다려 보시게요. 날씨가 찹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건강에 유의하십시오. 이만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